네, 안녕하세요. AI의 백스테이지에 초대합니다. 발표를 맡은 올리비아입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야 놀자에서 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AI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평소에 AI를 심심치 않게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가 알게 된 AI 뒤편, 데이터가 있는 그 숨겨진 곳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흔하고 당연한 내용일지는 몰라도 저처럼 테크 인더스트리에 몇 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의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따라서 아주 쉬운 발표가 될 테니 초보자 분들도 걱정 말고 즐겨주세요. 그 전에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폴브 AI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커뮤니티 그로스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들어오기 전부터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개발자와 관계를 쌓는 일을 하면서 여러 기술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고 데이터와 AI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데이터야 놀자의 초기 오거나이저이기도 했는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곳에서 발표를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매년 꾸준히 세심하게 준비해온 오거나이저 분들 덕분에 오늘 데이터에 놀자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쯤 광화문 AI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저희 관심사들이 자연스럽게 점을 이어서 지금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스펄브 AI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콘텐츠 팀에 속해 있어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 미국 본사에 있는 동료가 써준 테크니컬한 콘텐츠를 번역하거나 각색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데이터에 대해서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AI와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기 전, 그 커뮤니티에서 AI를 바라봤을 때는 AI의 놀라운 점과 또 편리한 점, 그리고 또는 AI가 위협이 되는 점들 같은 것들을 주로 접해왔는데요. 이 편향적인 AI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리스폰서블 AI라든지 코드 바이어스라는 다큐 같은 걸 보면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야 AI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AI를 일상 속에서 즐기고 사용하는 것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스폴브 AI 들어와서 AI가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모두 평소에 여기 열거된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의식 없이 사용하곤 하잖아요. 가끔은 그게 AI인지도 모를 정도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그 동일한 사진을 찾아주는 기능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누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를 올렸는데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 그럼 그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하답니다. 이 백스테이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무대를 보는 우리들은 별로 궁금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곳,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뒤 백스테이지에도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럿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보이지가 않죠. 뭔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허드렛 일이 가득한 세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숨겨진 곳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멋진 무대를 만드는 것처럼요. 실제 멋진 AI 서비스도 그 뒤에 그런 어수선한 데이터라는 백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 그리고 그 이면의 데이터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발표는 제가 공부하면서 익힌 부분이라 반드시 저희 회사를 대변하지 않는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소개도 없이 너무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점인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란 무엇일까요? 뭔가 있어빌리티를 좀 겸한 그 심플한 AI 소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넓은 범위의 컴퓨터 과학. 잘 와닿지 않지 않나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본질적인 정의에 가깝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 정의는 어떠세요? 알려준 것 이상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알려준 것 이상을 스스로.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죠. 저는 생활 코딩의 머신러닝 수업을 좋아하는데요. 사내에서 지원해주는 런치앤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과정을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함께 들었거든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파트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똑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도 해결한다. 이런 총기를 기계에 부여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 머신러닝이다. 3+3을 가르치면 덧셈이라는 핵심 원리를 파악해서 4+7의 답도 구할 수 있는 이치죠.
즉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기술. 이 머신러닝은 AI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다시 AI 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을 알도록 가르치려면 우선 하나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는 바로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AI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AI가 더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 데이터가 많아진 탓이죠. 데이터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비전 데이터에 한정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셋을 구축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데이터셋의 구축을 하는 목적은 기계를 더 잘 가르쳐서 여러 가지 AI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위에 예시로 든 3개 유명한 이미지 데이터셋들 덕분에 우린 오늘날 이미지 인식이 가능한 여러 AI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어디서 데이터셋 구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AI를 만들어내는 그 근간이 되는 여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는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기업가인 클라이브 험비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고. 지난날 원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그 시장에 많은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유를 어떻게 정제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결국엔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데이터는 AI 세계에서 원유입니다. 날 것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관리하는 지식과 노하우가 AI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을 저하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요리가 맛있으면 우선 재료가 매우 좋아야겠죠. 하지만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로 재료를 잘 손질하지 못한다면 먹다 뱉는 요리가 나온다는 것을 비유하면 좀 더 쉬울까요? 우리가 날 것의 재료로 그냥 요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도 날 것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이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데이터에 인간의 해석을 부여한 정보를 붙이는 것이 바로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은 데이터 종류마다 또 어떤 AI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라벨링은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라벨링이라는 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뇌 사진을 보고 특정 영역을 인식하는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뇌 사진에서 AI가 알아서 인식하고자 가르쳐줄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서는 뇌 전체 사진 중에서 가운데 하얀 두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미지에 표시를 해둔 라벨링된 이미지로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유념해서 봐야 돼라고라는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미지를 학습시켰다는 가정 하에 이제 이 AI는 뇌 사진을 볼 때 해당 영역을 판독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라벨링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AI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아까 뇌 사진처럼 모양 그대로 따서 라벨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미지 내 물체가 무엇인지만 인식해도 되면 간단하게 네모 박스로 라벨링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써본 이 카메라처럼 AI가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필터를 입혀준다는 것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타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머리 모양과 이제 얼굴 윤곽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게 변형을 하거나 머리색을 바꿔주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뇌사진처럼 윤곽을 따라서 라벨링을 하는 것, 즉 폴리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쓴 카메라 앱은 몸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 난신이 저의 어깨 동무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몸도 인식하는 경우에는 토르소가 달린 이미지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몸을 인식해야 되니까 폴리곤을 마찬가지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체형도 다양해야겠고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양한 이미지가 많을수록 이 AI 성능은 좋아질 거예요. 그뿐 아니라 조금 어두울 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밝기도 다양한 사진을 학습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카메라 필터 사용하실 때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필터가 잘 안 된다면 소비자들이 이 앱을 더 이상 쓰지 않겠죠. 라벨링만이 데이터의 작업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AI를 만드는 백스테이지의 작업자, 여기에서 작업자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PM이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즉 니아가 발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일부인데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단계를 도식화해 놓은 것이에요. 데이터의 구축 목적, 즉 어떤 AI를 만들지 고민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데이터 획득입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수집 또는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 등으로부터 법률적 제약이 없도록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시 데이터는 이제 로우 데이터와 같은 의미예요. 잘 모아졌는지 검수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가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데이터 때문에 나중에 AI가 편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편향을 만드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출처 정보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세세한 것들을 잘 정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는지, 신뢰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실제 환경을 정말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인지, 수량은 충분한지 등의 기준 적합성과 여러 가지 포맷이 표준 포맷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기술 적합성 등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축할 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역시 백스테이지 세계는 어렵습니다. 데이터셋 구축 단계를 저희가 설명하던 중이었죠?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정제와 라벨링 쪽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무것도 안 한 날것의 로우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는 빼고 중복된 것도 제거하고 기계 학습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경하고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과정을 진행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원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바로 이 정제라고 하는데요. 실무자들은 이걸 전처리한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라벨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매 단계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검수해 나가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참 좋겠지만요. 실제 고객의 데이터를 맞닥뜨리는 서비스를 하는 이 리얼월드 AI에서는 이렇게 차례차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AI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다라는 데이터 스펙을 정하고 데이터를 모아 가공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걸 어떻게 학습하라는 알고리즘을 짭니다. 그걸 모델이라고 해요. 일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라고 학습 방법을 정해두는 거라고 쉽게 말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데이터를 만들어둔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넣어봅니다.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말이죠. 이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데이터 작업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델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 엉뚱한 거 가르쳤다고 판단해서 다시 데이터를 갈아엎거나 잘한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또 잘 작동하는지 계속 테스트해 봅니다. 좀 전의 그림과 이 그림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화살표가 여기저기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실제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AI를 견고하게 하는 과정은 이렇듯 매우 복잡하고 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통제 가능한 크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프로세스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실험을 계속하는 과정이라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일상대화 속 필수 단어 2,000개를 잘 골라서 학습시켜야겠죠. 만약에 목적이 일상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용 한국어를 할 수 있는 AI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단어나 표현들을 수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비즈니스 단어 2,000개를 수집해서 학습시켰는데 막상 AI를 테스트해보니 실상에서 우리가 쓰는 새로운 비즈니스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조어도 들어오고 그럼 이건 학습시키지 않았는데 AI가 잘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데이터들만 모아서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모델의 성능이 나오면 또 배포를 해서 실제 세계에서 잘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여러분의 AI가 짱짱해지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길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끝이 없는 반복 과정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죠. 데이터가 작고 정말 단순한 서비스면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점점 더 다루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런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대로 된 도구와 방법론이 없다면 이 협업 과정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학계에서는 보통 모델, 즉 정해진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만 계속 바꿔가면서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 센트릭이라고 하죠. 최근 업계에서는 이 머신러닝의 대가 앤드류 응 교수가 기존에 이행해온 방식인 이 모델 센트릭에서 데이터 센트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즉,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루 데이터가 괜찮은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업의 실무자에게 사실 이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구하고 구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실무자에게 시사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폴브 AI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골치 아픈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이상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실제 서비스를, 그것도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 자율주행을 서비스하고 있는 테슬라의 AI 디렉터인 안드레아 카파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PhD를 하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모델과 알고리즘이었던 반면 테슬라에서는 데이터 작업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고품질 데이터의 부족과 이런 데이터 작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AI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루다 같은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었죠. 결국엔 좋은 AI를 위해서 우리가 다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백스테이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배운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AI를 만드는 과정은 절대 차례차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 상호작용 속에서 데이터는 어디서든 들어오며 흐른다는 것, 적어도 데이터가 흘러서 모델이 개선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더 나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AI는 반드시 다양한 이해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협업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스템 없이, 파이프라인 없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 과정들이 가시화될 수 있게 하나의 경관 플랫폼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다만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을 다음 사람이 다른 툴로 이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카오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데이터란 것은 이렇게 뭐 글처럼 표현할 수도 없고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시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력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칸반 모드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스폴브 AI가 만든 이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 스위트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런 과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글 닥스에서 댓글도 남기고 버전 관리도 하면서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이 쉽게 완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은 저 플랫폼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정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과정, 버전의 변화를 트래킹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구현을 해가고 있죠. 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이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툴을 개선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냥 AI를 만들지 않을까? 하지만 몇 달 동안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았구나. 데이터가 결국 핵심이 될 거고 이 과정을 개선하는 거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AI를 더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노력이 될 거라는 것을. 백스테이지에 있는 일은 정말 어렵고 지치고 짜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관계자들은 데이터에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AI 서비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AI 뒷면에는 이런 데이터의 세계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마냥 무섭다거나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AI지만 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작용해 왔던 거죠. 자, 그리고 멋진 무대 뒤에는 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현업의 실무자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고 정제하고 라벨링하고 증강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등한시 여겼던 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강력한 의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AI의 백스테이지가 여러분이 AI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MLOps 인사이트도 구독해주세요. 여러 가지 업계 소식들, 특히
데이터와 관련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올리비아였고요.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벌배 AI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